여전히 신규 확진자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세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서울 아산병원까지도 코로나19에 뚫리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 체계로 이런 것들 다 잡아내기가 힘든 걸까요? 서울 아산병원 9살 여자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빅5 대형 병원으로서는 첫 번째 감염 사례인데요. 이 9살 여자 확진 어린이는 의정부 성모병원을 들른 전력이 있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는 지금 12명 확진자가 나와서 병원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전수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일단 아산병원에서는 9살 어린 환자와 접촉한 입원자 43명을 코호트 격리시키고 지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증 환자가 감염됐을 경우에 더 심각하기 때문에 감염자를 빨리 좀 찾아야 되고요. 대구의 의료진도 지금 함께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집단 감염, 이 부분을 막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완치 단계에 접어든 환자의 혈장에서 치료제를 추출하는, 혈장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3명한테 이 혈장 치료를 개시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잠시 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하여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현재 입원 환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와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에 대한 격리 조치 등의 조사와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3명의 환자는 환자 5명, 직원, 종사자가 6명, 그리고 환자의 가족이 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소재의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1명이 확진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환자는 3월 25일부터 26일 의정부 소재의 의료기관인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방문 장소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형 병원은 특히 좀 조심스러운 게 워낙 환자가 많고 네. 또 대형 병원이 감염돼서 만약에 셧다운이라도 되면 그 파장이 너무 크죠. 네네. 만약에 이제 대형 병원이 감염이 되어서 그 병원에서 해야 되는 수술이라든가 진료가 중단되게 되면은 예. 결국은 그 모자란 부분이 풍선처럼 전가가 되다가 보면은 결국 코로나 환자를 선별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에서 결국은 그 역할을 갖다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 결국은 코로나 환자를 선별적으로 진료하게 되는 종합병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코로나 환자를 선별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에서 보통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는 대신 예. 그 환자를 갖다 다른 대형 병원과 다른 병원들이 맡아준다는 전제가 되는 건데 대형 병원이 한두 곳이 아니라 두세 곳에서 서너 곳 동시 감염이 되게 되면 그 전제가 무너지게 되지요. 예. 그러면은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되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히 지금 저 어린 환자의 경우에는 1인실에 입원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접촉자 수는 좀 적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의료진들 접촉했을 거고요. 또 가족들도 있었을 거고 일단 소아병동 자체는 좀 격리를 했다고 합니다만. 네. 보통 병원에서 감염이 있게 되게 되면은 환자분이 있고 이제 감염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감염을 시킬 수 있는 대상은 몇 가지 대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옆에 동료 환자가 있는 경우에 6인실에서 혹은 4인실에서 2인실에서 그 동료 환자와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기간을 지내다가 보면 일단 동료 옆에 환자한테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의 가족에게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두려운 점은 이제 그 환자분이 코로나 환자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의사한테 감염을 갖다 시키게 됐는데 혹은 간호사님한테 감염을 시키게 됐는데 또 다른 환자를 진료하다가 감염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병원 측에서는 저번에 신종플루 이후에 철저하게 방지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을 사진을 돌려고 환자분을 볼 때마다 각각의 테이블에 돌 때마다 거기에서 손세정제로 세독을 하고요. 예. 마스크를 갖다 수시로 이제 교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어린아이가 코로나 환자에 감염은 됐었지만 예. 아마 우리 어린이가 의사와 간호사에게 감염을 시키고 의사와 감염사가 다른 환자한테 감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아직 그 순환 과정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좀 기대합니다. 예. 지금 9살 어린이 그 경로를 보면은요, 일단 의정부 성모병원도 들렀고, 그리고 이제 아산병원에 왔는데, 맨 처음에는 6인실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1인실로 이동을 했는데, 만약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감염이 됐고, 처음에 왔을 때는 무증상이었고 음성이었지만 나중에 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안에 접촉한 사람들도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이죠. 네,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무증상일 때도 코로나는 감염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감염이 되기 위해서는 호흡기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로든 외부로 전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외부에 전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지침을 해서 전파가 되든 재채기를 해서 전파가 되든 아니면 수시로 얼굴이나 코를 만지고 그 만진 부위를 또 누군가 만져서 전파가 되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증상이라고 해서 감염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음성으로 나올 정도의 무증상이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무증상 시기의 전반부에는 감염을 시켰을 가능성은 유증상 시기보다는 매우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병원 내 감염을 우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또 확진자를 접촉해서 생기는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감염되는 것은 정말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고 보면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종사자들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은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제 추측에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 성모병원이 주축병원이고 전수조사를 갖다 하는 경우에 뭔가 굉장히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 일종의 지연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 원내에 있는 우리의 재원을 갖고 우리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제출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그 의정부 성모병원을 담당했었던 방역 체계에 있어서는 그만큼 조금은 부담이 줄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전 조율된 약속을 하고 있었고 그 약속이 수행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감염자가 어쩔 수 없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예. 마지막은 의정부 성모병원이 굉장히 청정 지역이라고 뭔가 안심을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에서 빠졌을 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가능성 중에 어느 것이냐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예. 두 번째 가능성이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그거는 방역 담당 부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 또 병원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예.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원 내 감염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윤태호 총괄 방역반장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진료 상황에서는 저희가 안심병원을 해서 호흡기 정상이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이제 동선이 분리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응급실과 관련되어서는 응급 환자들이 응급실로 이제 들어오기 전에 선별 진료를 통해서 발열이 있는 경우는 바로 이제 동선이 분리되어서 이제 검사를 이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의료기관 감염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이제 사례들이 간혹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도 상당히 강력한 조치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더해서 좀 더 추가적인 어떤 대책 부분들은 지금 이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병원 집단 감염 그리고 병원 내 감염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혈장 치료. 이 부분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발표 내용을 잠깐 들어보실까요? 그 혈장 치료는 이제 그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채취를 해서 환자에게 이제 항체를
그 공급하는 그런 치료이고요. 메르스 때도 이제 그런 지침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혈장 치료에 대한 지침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중증 환자에서 이제 치료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좀 받아서 치료에 대한 지침이나 아니면 안전한 혈장을 확보하는 그런 안전 지침 같은 것들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일단 지금 회복기 환자 혈장을 치료제로 쓰는 방법인데 마치 수혈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혈장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게 되면은 피에서 백혈구라든가 적혈구라든가 피를 뺀 예. 진짜 물만 남은 걸 우리가 이제 혈장이라고 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혈장이 도대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냐의 원리는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는 바이러스가 됐건 세균이 되었건 뭔가 우리 몸을 공격하면은 그걸 우리가 항원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 그 항원을 우리 몸에서 없어지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항원을 갖다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우리 몸이 알아채고 이제 면역 체계를 최대한 해라라고 경보를 갖다 내려주고 관리를 하게 되는 어떤 작동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항체인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 몸이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경보 시스템이 완전히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보 시스템이 완전히 활성화된 환자의 혈장을 공급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항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서 예. 그 항체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의 몸에 들어가서 그 항체가 면역 시스템을 갖다 완전히 최대로 발휘하게끔 도와주게 된다는 게 예. 일종의 이론적 근거가 예.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 혈장을 이용한 치료제들이 있습니까, 기존에? 기존에도 아까 메르스 사태 때를 갖다 얘기하게 네. 됐지만 됐지만 우리가 치료를 시도하긴 하지만 예. 문제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이 치료제가 모든 사람한테 100% 듣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혈장이라는 성분 역시 우리 몸이 아닌 우리 몸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성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갖다 또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예. 그때는 또 다른 증세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 된다거나 예. 혹은 조금 다른 수혈 부작용 같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도 우리가 수혈 부작용이 일어나듯이 타인의 혈장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예상치 않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FDA인가요? 지금 말라리아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라리아 치료제를 일단 코로나19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긴급 승인을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치료제는 아니지만 네. 이거라도 해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이 안 했을 때 생기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니까 긴급 승인한다 이렇게 했다던데 이런 부분도 허용할 만한 거죠? 네, 허용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말라리아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기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나 말라리아 치료제 자체가 예. 바이러스에 영향을 미쳐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갖다 방해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혹은 말라리아 치료제 자체가 우리 몸에서 일종의 면역 반응을 갖다 일으켜서 그 면역 반응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면역 반응과 어떤 공통 기전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완전히 그 기전이라든가 기전이라든가 이익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말라리아 치료제 자체가 정상인 신체에 들어왔을 때 미칠 수 있는 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갖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바이러스, 예를 들어서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런 치료제들을 갖다 다른 바이러스를 갖다 파괴하는 데 쓰이던 치료제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용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일견 맥락에서는 이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